난 작은 마트에서 37년 동안 일했다. 이제 은퇴했는데 항상 나한테 물어오는 질문이 있다. 상대해보셨던 손님들 중 최고 진상이 누구였나요? 정말 우열을 가리기 힘든 진상들이 많다. 마트에서 계산원을 하는 건 당신이 들었던 것만큼 실제로 역 같은 일이 많이 일어난다. 하지만 난 언제나 한 명을 꼽는다. 몇 년 전 자기 세상에서 사는 것 같은 양복 입은 머저리가 춤추는 듯 가게로 들어왔다. 핸드폰은 언제나 그렇듯 귀에 딱 붙이고 있었다. 당신도 살면서 이런 놈을 한 명쯤은 만나봤을 테지. 그는 제 집인 것 마냥 마트 안을 돌아다니며 나머지 사람들을 모두 불편하게 만들었다. 그는 한 진열장에서 거의 5분 동안 넘게 머물면서 비켜달라고 말할 용기가 없던 유모차를 끄는 아주머니를 돌아가게 만들었다. 그건 정말 무례한 놈이었지만 언제나 이런 놈은 있기 마련이고 내가 다룰 수 없는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 자식이 했던 진짜 진상짓은 날 완전 돌아버리겠다. 완전 틀려, 친구. 겁나 먼 곳에 있어. 그는 목소리를 줄이려 하지도 않고 전화기에 대고 떠들어대었다. 너도 그들을 봐야 해. 한 마을 전체가 근친교배를 한다니까? 나 지금 잠깐 마트 왔어. 계산원이 족같이 생겼네, 진짜. 그랬다. 그는 나에 대해 말하고 있었다. 내 앞에 서서 자기가 산 물건들을 내가 계산하는 동안 자기 친구에게 날 족같이 생겼다고 크게 말한 것이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모두 들었을 것이다. 그래서 난 계산을 그만두었다. 잠시 뒤 그가 날 알아차렸다. 뭐야? 그가 툭 쏘았다. 난 침착하게 그가 말한 내용에 대해 나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건 예의 없는 행동이고 특히 당신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러는 건 더더욱 무례한 행동이며 만약 사과하지 않는다면 가게를 나가라고 했다. 그는 날 바라보았다. 그리고 내 얼굴에 침을 뱉었다. 침을 내 얼굴에 뱉은 것이다. 이제 왜 내가 날 거쳐갔던 수많은 변태 새끼들과 노숙자들 그리고 좀도둑 중에 이 진상을 최악이라 골랐는지 알게 되었을 것이다. 누가 언제 나에게 물어봐도 난 그가 최악의 진상이라고 대답해 주었다. 그건 거짓말이다. 진짜 대답은 지금까지 내가 하지 않은 이야기다. 사실 이 이야기는 단 한 사람에게만 했다. 하지만 내가 침묵을 지킬수록 이 이야기는 내 마음속에서 계속 반복되며 커졌고 난 이걸 극복하기 위해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공유하려 한다. 내 최악의 진상 고객이다. 그는 아주 추운 2월의 아침에 가게를 찾아왔다. 길고 더러운 코트를 입은 늙은 남자였다. 늙은이라는 표현을 쓰긴 했지만 그가 진짜 늙었는지 확실하진 않았다. 그는 낡고 초췌한 인상으로 엄청 고생을 한 30대이거나 무지 젊어 보이는 90대처럼 보였다. 그의 진짜 나이가 어떻든 간에 그는
고된 삶이 그를 씹어댄 다음 뱉어놓은 것처럼 보였다. 난 처음 본 그에게 동정심을 느꼈다. 어서 오세요. 난 격려해주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다. 그는 내 인사를 듣지 못한 것 같았다. 아니면 관심이 없었거나. 어쨌든 그는 턱을 늘어뜨리고 발을 질질 끌면서 계단대 반대편에 담배 가판대로 걸어갔다. 떨리는 손으로 그는 20개비의 담배가 들어있는 한 팩을 꺼내들었다. 그의 손가락의 끝부분은 거의 검은색이었고 손톱은 금가고 어두웠다. 그는 담배 포장지를 더럽히면서 두 가지의 담배를 꺼냈다. 잠깐만요, 선생님. 내가 말했다. 여기서 담배 피우시면 안 됩니다. 그는 마치 이제야 날 발견했다는 듯이 바라보았다. 그 시선은 지친 것과 두려워하는 것이 반쯤 섞인 것이었다. 그가 답을 하지 않자 난 다시 물었다. 선생님, 마트에서 흡연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만약 담배를 사시면 밖에서 피우실 수 있습니다. 문 밖으로 확실히 나가신 다음에요. 그는 약간 충격받은 듯했다. 그는 담뱃값을 선반에 올려놓은 다음 내 카운터로 발을 질질 끌면서 다가왔다. 그리곤 입을 벌리고 눈을 깜빡이지도 않고 날 바라보았다. 그는 카운터에 담배 2가지를 올려놓았다. 우린 둘 다 말없이 기다렸다. 그건 4달러 30센트예요. 내가 말했다. 그는 천천히 선반을 향해 돌아선 다음 다시 내게 향했다. 그건 20개비 가격이잖아. 난 2개만 있으면 돼. 그가 말했다. 잠시 동안 난 그가 농담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난 눈썹을 치켜 올린 뒤 그에게 내가 멍청이로 보이나? 라는 표정을 지어주었다. 솔직히 난 그가 쪽팔려 하면서 한갑을 다시 가져와 계산하거나 내 동료 중 한 명이 사주한 몰카라는 걸 인정할 줄 알았다. 하지만 그는 웃음을 터뜨리지도 않았고 부끄러워하는 것 같지도 않아 보였다. 그는 그저 계속 날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진짜 자기가 하는 행동이 평범한 줄 아는 모양이었다. 담배 한 갑을 열어서 몇 개비만 살 수는 없어요. 내가 말했다. 모든 단어를 어린이에게 설명하듯 하나하나 강조하면서. 난 무리하게 굴려고 한 게 아니었다. 난 그가 약간의 장애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기 시작했다. 담뱃갑을 열었으면 모두 사셔야 합니다. 다 사고 싶지 않아. 2개만 있으면 돼. 그가 말했다. 난 깨달았다. 이건 힘겨운 전투가 될 것이다. 우린 몇 분 동안 이걸로 옥신각신했다. 그가 물건 하나를 사야 한다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할 듯하자 난 담배 진열대로 가서 그가 까놓은 한 갑을 가져와 카운터 위에 올려놓았다. 4달러 30센트는 가지고 있으세요, 선생님? 그는
한 손을 코트 주머니에 집어넣으며 방심하지 않겠다는 표정으로 날 바라보았다. 선생님 거 뺏을 생각은 없습니다. 난 인내심을 잃지 않으려 애쓰며 말했다. 그저 당신이 한갑을 살 수 있는지 알아보고 싶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그럴 돈이 없다면 이런 논쟁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선생님은 담배를 살 수 없을 테고요. 그는 카운터를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주머니를 유심히 보았고 날 다시 쳐다보았다. 난 2개만 원해. 그가 말했다. 이 시점에서 난 예의 바르게 실례한다고 말했고 매니저를 찾으러 갔다. 그녀는 창고에서 재고 조사를 하고 있었다. 난 그녀에게 상황을 설명한 다음 법대로 할 준비를 하며 함께 계산대로 나아갔다. 그 남자는 없어졌다. 계산대에는 담배들이 그대로 남아있었다. 최소한 그 사람이 도둑은 아니네. 우리 매니저가 어깨를 움츠리며 말했다. 어쨌든 간에 그가 사라져 난 정말 안심했다. 그를 보지 않게 되어 행복했고 그가 이번 실패를 계기로 다시 돌아오지 않기를 바랬다. 2주하고도 반쯤 뒤에 그는 내 바람을 무너뜨렸다. 그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과 동시에 난 그를 알아보았다. 그의 손은 주머니에 깊이 들어가 있었고 코트는 저번보다 더 더러워진 듯했다. 그는 트랙을 타고 움직이는 것처럼 담배 진열장으로 곧장 걸어갔다. 선생님, 말씀드렸다시피 담배는 한갑을... 너무 늦었다. 그는 이미 담뱃값 귀퉁이를 찍곤 담배 2개비를 꺼냈다. 하지만 그 다음에 그는 계산대로 오지 않았다. 그는 발을 질질 끌며 신문 가판대로 걸어가 잠시 멈춘 뒤에 두꺼운 신문 하나를 집어들었다. 내가 뭐라고 말하기도 전에 그는 한 페이지를 펴고 종이 한 장을 잡은 다음 말벌을 쫓아버리듯 손을 크게 휘둘렀다. 온 사방에 신문 조각들이 날렸다. 그가 카운터로 다가와 얌전히 신문 한 장과 2개비의 담배를 올려놓기 전까지 난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다. 난 그가 고른 신문 페이지를 볼 수 있었다. 만화 코너였다. 난 웃음을 터뜨렸다.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이 난장판을 정리해야 한다는 약간의 당혹감보다 이 남자가 야기하는 불안감이 날 더 두렵게 했다. 이건 너무 부조리해 보였다. 저번에 방문했을 때처럼 그는 그저 거기 서서 입을 약간 벌린 채 날 응시했다. 이 모든 게 다른 사람들도 하는 일상적인 일인 것처럼. 선생님, 내가 웃음을 터뜨리지 않으려 노력하며 말했다. 신문 한 장을 살 수는 없으세요. 이 모든 걸 다 사셔야 합니다. 그는 더러운 손가락을 들어 만화에 나오는 개들을 가리켰다. 이것만. 그가 말했다. 안 됩니다.
신문 하나 그리고 담배 한 갑을 모두 사셔야 해요. 사고 싶은 부분만 골라서 사실 순 없어요. 그는 눈을 깜빡였다. 내가 살면서 본 깜빡임 중에 가장 긴 깜빡임이었다. 모두 다 필요한 게 아니야. 그가 말했다. 이번엔 매니저가 나에게 왔다. 다른 손님이 신문지로 난장판이 되어가는 걸 보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동안 매니저를 불렀던 것이다. 이게 괴상하게 들릴 거라는 건 알지만 난 매니저가 이번엔 그를 볼 수 있어서 상당히 안도했다. 마음속 조금은 그가 단지 내 상상이 만들어낸 사람이 아닐까 걱정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내가 미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는 건 좋은 일이었다. 매니저 역시 내가 그랬던 것처럼 21세기에 물건을 구매하는 요령을 설명해주는 게 한계였고 20분 뒤 남자는 자기가 원했던 물건을 남겨놓은 채 떠났다. 그 다음 한 해 동안 이 괴상한 남자의 방문은 지속되었다. 그는 언제나 담배 2가치를 사려 했다. 하지만 함께 사려고 하는 물건들은 매번 달랐다. 몇 번은 계란 1개만 사려고 하거나 식빵 봉지를 열고 3개만 가져가려 한다거나 하는 식이었다. 한 번은 날 완전 미치게 만들었는데 우유 반통을 카운터에 부어놓고 사려고 한 적도 있었다. 가끔 그는 우리가 팔지도 않는 물건을 사려 한 적도 있었다. 신발 한 짝만 가지고 카운터 위에 올려놓은 적도 있고 다른 때는 담배 2개비와 계란 1개 그리고 주머니에서 꺼낸 단추 3개를 내 계산대 위에 올려놓은 적도 있었다. 모든 경우에 우리가 그에게 이런 식으로 물건을 살 순 없다고 말했지만 그는 항상 같은 말만 반복했다. 모두 다 필요한 게 아니야. 내가 말했듯 이런 방문은 1년 동안 이어졌다. 우린 그를 막으려 해봤지만 그의 방문은 불규칙했으며 그가 입히는 손에는 미미했다. 매니저는 경찰을 부르는 일에 아주 민감했다. 그녀는 사람들이 마트 앞에 경찰차들이 서 있는 걸 보는 게 물건들을 손해보는 것보다 더 크다고 생각했다. 그녀가 말하길 우리는 지역 사회의 친근한 매장이었지 범죄의 온상의 이미지는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린 이 이상한 방문자를 견뎌내었다. 가끔은 그를 주제로 농담도 했었다. 그의 마지막 방문 전까지는. 언제나 그렇듯 그는 도착했고 그의 손은 그 더러운 코트 안에 있었다. 그는 플라스틱 가방을 들고 있었고 그건 자주 있던 일이었다. 플라스틱 가방이 없을 땐 신발 한 짝을 들고 다녔다. 그리고 담배 진열대를 향해 가서 가방을 내려놓기 전까지 날 신경 쓰이게 하는 점은 보이지 않았다. 그가 가방을 내려놓았을 때 가방에서 질퍽하는 소리가 들렸다. 큰 소리는 아니었고 난 잘못 들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가 가방을 들어 올렸을 때 난 그 밑에 타일에 젖은 자국들을 볼 수 있었다. 그는 내 계산대로 와서 담배 2개비를 올려놓고 플라스틱 가방도 올려놓았다.
그게 다시 질퍽하는 소리를 내었다. 난 그가 입을 벌리고 날 보는 걸 느낄 수 있었다. 그의 숨결이 내 얼굴에 닿는 게 느껴졌다. 그러나 난 그를 마주보지 않았다. 그 대신 난 그가 올려놓은 덩어리지고 젖은 플라스틱 가방을 바라보았다. 우리 둘 모두 말이 없었다. 내 마음속 일부는 저 안에 뭐가 들었는지 알고 있었지만 다른 부분은 그걸 믿지 않았다. 천천히 폭탄을 해제하듯 난 플라스틱 손잡이를 잡았고 가방을 열어 안을 보았다. 인간의 눈알 하나가 날 보고 있었고 그 옆엔 손가락 3개와 내장 1줄이 들어있었다. 모두 다 필요하지 않아. 그가 말했다.